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아침 7시 반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당이든 구당이든 공천권 전쟁으로 나라가 망한다. 신당이든 구당이든 공천권 전쟁으로 나라가 망한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공천을 두고 밀실 비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공천을 위한 후보 적합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주류 특정 인사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주장입니다. 서울 성동갑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광주 서구갑의 송갑석 의원 등이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쪽 집안도 이제 공천권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왜 그러냐? 공천권을 이 사람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여러분 파렴치범입니다. 파렴치는 좀 큰 범죄자예요. 이런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고른다? 이게 올바른 얘기입니까? 자, 또 다른 소식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준석이. 합당 열흘 만에 개혁신당에 4분이 있다는 겁니다. 부제를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낙연이 선거운동 전권이 있다. 그리고 이낙연이 말했고, 이준석이가 합의문상 법적 대표는 이준석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개혁신당이 4분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대표 즉 김종민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에게 합의 정신을 지키려며 공개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최근 이낙연 대표에게 선거 정책 지휘권을 요구한 데 대해 전권은 총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대표에게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제 공천권을 서로 쥐고 싸우는 거죠. 네, 이거 열흘까지 간 것도 긴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도장을 누가 갖고 있나 모르겠어요. 정말 이 집에, 여기 신당, 개혁신당에는 아마 도장 가지고 도망가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올바른 제도입니까, 여러분? 자,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그 공천 심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너는 그냥 가라. 공천 받았다. 너는 당신들끼리는 경쟁해라. 이런 이제 됐고, 아직 누구누구 경쟁을 하라라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근데 경쟁을 하라, 경선을 하라고 지어진 지역 가운데 이분이 있습니다. 대구 중구 남부의 도태우 씨는 경선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경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번 그 국민의힘 공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과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경선까지는 갔어요. 경선까지는. 이제 국민의힘 경선은 중앙선관위에서 한다고 그래요. 중앙선관위가 과연 경선을 올바르게 치러줄까? 라고 하는 또 다른 난제에 부딪혀야 합니다. 어쨌든 도태우 변호사는 경선까지 가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 진짜 그 중요한 부분, 도태우 씨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한동훈 정권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인 민경욱 지역구 인천 연수원은 경선으로 갈지,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 경선에 이런 경선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곧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그 민경욱 전 의원이 경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진다. 그거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의지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경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선을 간다 하더라도 그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주는 한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가 과연 민기봉기를 뽑아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뭐 기존 정당은 신당이든 구당이든 뭐 개혁신당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공천권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사실상은 공천권 경쟁 때문에 망한 겁니다. 김무성 씨가 도장 가지고 나르는 때부터 여당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고치려고 생각을 해야죠. 제도가 잘못됐으면 그걸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그 잘못된 제도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잘못된 제도로부터 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22대 총선 대안은 정당혁명입니다. 원외정당 통합 플랫폼이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를 모으면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외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비례대표 완전 국민 경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자격은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입니다. 투표 취지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기 위한 투표입니다. 투표 시는 3월 1일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투표 장소는 서울 광화문 동아면세점 건물 20층입니다. 이 동아면세점 건물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광화문 오신 분들은. 문의는 010-8912-4874. 이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원외정당 통합 플랫폼을 누가 운영하느냐? 이상로가 운영합니다. 이상로는 지금 이 네일로 미래로라고 하는 당의 최고위원이자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일로 미래로라고 하는 정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매일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공천 가지고 싸우고 도망가고 이제 그런 지긋지긋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접니다. 저는 정당에 들어온 지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광화문에서 비례대표 경선이 시작됩니다. 훌륭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우리는 수년 전부터 거리에서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촉기를 외쳤습니다. 그 투쟁의 무대를 여의도 국회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광화문에 모인 100만 명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더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스팔트가 아닌 국회에서 사법정의와 선거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힘을 합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4월 10일 부정선거를 척결할 수 있는 애국적이고 전투력이 있는 인사들을 국회에 많이 진출시켜야 합니다. 10여 개 원외정당 통합 플랫폼 네일로 미래로당은 애국단체들과 힘을 합쳐 이번 4월 10일 총선에 47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7 클럽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각 시민단체에서 대여섯 분씩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추천이 끝나면 3월 초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기 위해 경선을 실시합니다. 투표와 개표는 대만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대만식 이렇게 하고 누구 A 후보 그럼 발을정자 적는 거. 비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후보자들이 많으면 1인당 비용을 경선 비용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애국 시민들이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형편이 어려운 애국 후보는 애국 시민들이 주신 후원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우리나라 정당사에 처음 있는 정말로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촉기로 외쳐왔던 각 단체에서 대여섯 분씩 또 자진해서 자진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010-8912-4874입니다. 자, 네일로 미래로는 원외정당 비례대표 통합 플랫폼이에요. 제가 여러 정당을 이제 10여 개 정당이 모였어요. 이 네일로 미래로라고 하는 정당의 뿌리는 옛날 충청도의 자민련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김경재 후보를 후보로 냈던 당이 이 내일로 미래로당입니다. 순설 정당이 아니에요. 이름을 바꿨을 뿐입니다. 내일로 미래로당이 신한반도 체제당,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능자영업당을 흡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2만 명 정도 당원이 되고, 나머지 여러 가지 그 정당들 7개와는 공천 연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천을 이제 같이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에도 계속해서 제가 이 비례대표 연합공천을 하자, 통합공천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우리공화당을 만나라, 뭐 자유민주당을 만나라, 뭐 통일당을 만나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미 제가 다 했어요. 저는 분열론자가 아니에요. 통합론자입니다. 저쪽에서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댓글에 누구를 만나라, 왜 너는 분열하냐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분열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다 오퍼를 냈고 비례대표만이라도 연합으로 공천하자. 그래서 한 개의 정당으로 뭉치자. 끝난 뒤에 각자 정당으로 돌아가라 하는 제안을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제 저보고 누구를 너는 왜 분열하느냐 이런 말씀은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합니다. 가장 제가 통합론자입니다. 자, 이제 비례대표 후보 통합 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연합 후보, 비례대표 연합해서 경선하는 후보자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모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랄 분도 있어요. 야, 끝내주는데 저거. 저 사람들만 들어가면 이건 대한민국 국회 난리 나겠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2, 3일 내로 이제 명단들을 쭉 공개할 거예요. 야, 저거 너무 센데 저 사람들. 야, 대단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1당도 싫어, 2당도 싫어. 그러나 국회에 들어가서 투쟁력 하나로 끝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다면 그 3당을 지켰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만일까? 1,500만 명입니다. 1,500만 명. 많게는 1,500만 명, 적게는 500만 명입니다. 1당도 싫어, 2당도 싫어. 그러나 국회에 들어가서 1당, 지금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말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죠. 부정선거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근데 또 1당과 2당을 찍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1당도 싫고 2당도 싫어.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저 사람들 국회에 보내주면 국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겠구나, 나라가. 저 사람 찍어야 돼, 저 당을 찍어줘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야, 끝내주네 라고 감탄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 내일이나 모레부터 계속 신청하신 분들 명단을 공개해 드립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우, 야, 난리 나겠네 저 사람들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일이나 모레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명단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47클럽에 가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47,000원씩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비례대표 후보가 47명이니까 47,000원씩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47만원 보내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147,000원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통장에 돈 보내주신 분을 보고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야,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의 성원에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두려움이 확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후보 중에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부터 공개가 들어갈 텐데, 정말 훌륭해, 근데 저 사람은 정말 돈이 없지라고 느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을 위해서 좀 통 크게 좀 해주십시오. 물론 47클럽으로 47,000원 보내주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좀 통 크게 한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제 47만 원 보내주셨어요.
470만 원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예, 그 주간조선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매우 의미 있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권석하 통신원, 이번엔 영국에 계시는 분 같아요. 제목은 10년 초 영국을 뒤집은 실화 드라마 미스터 베이츠 대 우정총. 그러니까 베이츠라는 사람과 우정총, 영국 우정총이 소송을 벌인 사건입니다. 영국에서는 199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우정총이 938명의 우체국장과 직원들을 횡령과 사기, 회계부정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죄를 받은 550여 명의 우체국장들이 우정총을 상대로 벌여 2019년 극적으로 승소한 스토리를 극화한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체국장들이 회계 부정을 해서 거액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2015년 사이 대규모 형사 기소됐습니다. 작은 마을 유죄로 사랑받고 존경받던 수많은 우체국장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당시 영국 사회에 대단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재판 결과 우체국장 983명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 중 236명은 투고까지 됐습니다. 당시까지 서류로만 관리되던 우체국 시스템은 온라인화해서 전자 단말기를 통해 거래하게 만들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후지사가 개발한 호라이즌 운영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 시스템상의 금액과 컴퓨터상의 금액과 현금 시제 사이에가 빈번하게 차이가 발생한 거죠. 전적으로 프로그램의 버그 오류 및 결함 등이 일으킨 문제이지 우체국 운영을 책임진 우체국장들의 횡령이나 격리부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상은 거의 20년도 더 걸려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되는 등 무고한 우체국장들이 삶이 완벽하게 회복 불가능하게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우체국장들은 프로그램의 오류가 만들어낸 현금 차액, 현금 부족을 우정총과의 계약에 의해 무조건 메워놓아야 했습니다. 금액이 주머니 돈을 털어놓을 수준이 아니어서 결국 집을 판 경우도 있었고 우체국을 뺏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물론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고통은 동네 노인들이 갖다 맡긴 예금에 손을 댄 파렴치한 범죄자 낙인으로 찍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우체국장은 상당수가 파산은 물론 이혼, 정신병, 음주, 마약, 투병 등으로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세상은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우체국장들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체국장들은 20년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반전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계기는 후지치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호라이즌 시스템 계정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이 주목할 만한 증언이 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드라마에서 우체국장 마이클 드러키는 자신이 후지츠 본사를 우연히 방문했는데 당시 후지츠 직원이 아무 생각 없이 우체국 계좌 조작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후지츠 직원의 증언은 지난 2013년 왈리스의 BBC 프로듀서 팀 로빈슨에 이어 BBC 지역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아웃에도 소개됩니다. 이 후지츠 내부 고발자는 2015년 BBC 파노라마 프로그램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체국장도 모르게 후지츠 직원들이 우체국 단말기에 접속해서 자료를 조작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전문가와 고위 임원들, 우정총의 시스템 개발 기술자들 말고는 후지츠 쪽이군요. 후지츠 쪽에 일부 전문가와 고위 임원들, 시스템 개발 기술자들 말고는 현금 부족액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상의 부족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정총 내에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우리나라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컴퓨터야. 그분은 이 주간조선의 기사를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이외에 그것을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바꿀 수 있고 국회의원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여.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이 못 받아들여.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종로에 있는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담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원로 아주 연세가 많으신 원로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출신 두세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화를 꽝 채성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시민단체에 나오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 황당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지금 관리하는데 무슨 부정이 있느냐라고 땅 책상을 치고 나가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뭐라 그럴까. 한번 굳어진 생각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치고 참 슬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만식으로 하면 돼요. 대만식으로. 대만은 컴퓨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전 신고 완벽하게 컴퓨터 선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 대통령도 바꿀 수 있고 국회의원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시스템에 누가 접속할 수 있다? 김정은이가 접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시진핑이가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컴퓨터 선거를 왜 하고 있죠? 무언가 투명하지 않는 고구를 이용해서 선거를 하려고 하는 세력과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악한 사람들이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권순할 TV 있죠. 그분은 정말 이제 애국자입니다. 권순할 TV의 썸네일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선관위 경고 짧게 서너 마디만 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 선관위 똑바로 해 라고 한 서너 마디만 하면 된다. 그것 좀 제발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지고지순하신 높으신 윤석열 대통령 각하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선관위 좀 잘해 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높으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근호 씨가 일갈했어요. 연못구어다.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부정선거를 밝혀달라는 것은 연못구어다. 왜? 이렇게 되면 뭐냐? 윤석열과 한동훈이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있다. 과거의 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보고 제발 높으신 윤석열님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부르짖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제발 좀 선관위에 한마디 해주세요. 안 합니다. 똑같은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갖고 나와. 경찰 보고 저 사람 잡아달라도 경찰이 못 본 채. 경찰도 공범이죠. 공동정범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광고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답니다. 그래서 공동고발인을 모집합니다. 별성 그대라는 책과 모략이라는 책을 쓴 이윤섭 작가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내란죄를 범한 범죄자다라고 고발하겠답니다. 여기 이윤섭 작가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일로 전화를 해서 벌써 몇 분 모이셨다고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네. 또 있습니다. 보여드립니다. 광고입니다. 이종익 씨 광고입니다. 광고가 끝나는데 광고를 더 연장하겠다고 그래서 이분은 덕수궁에 가면 덕수궁 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계신 분입니다.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는 불법 사기 탄핵당한 대통령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4.15 총선, 3.9 대선 및 87년 이후로 치러진 모든 선거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단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광고 문구를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정규지 씨의 칼럼을 읽어드립니다. 제가 정규지 씨 칼럼을 인용하면 사람들이 막 비난하시는데 그래도 정규지 씨 견해 가운데는 들어볼 만한 것도 있습니다.
제목은 과거 색바랜 청바지 복장을 하고 있다. 와! 하고 고함을 내세워 시위대를 덮쳤던 백골단. 읽어드립니다. 짜고 치는 곳이었다. 화기애애하고 도타운 정이 묻어나는 연출된 대통령의 민생 간담회 말이다. 참석자들은 곱게 차려입고 예의 바르고 질문들도 대통령께서 답하기 좋은 그런 말들만 골라서 질서도 정연하게 시연되었다. 하지만 엊그제 카이스트 졸업식장은 그렇지 않았다. 예의와 절도가 넘치던 식장은 경호원들이 한 학생을 덮치면서 일순 공포가 지배하는 과거 독재 시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졸업생 복장으로 변장하여 좌석 곳곳에 시침이 떼고 앉아있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파란 학생을 질질 끌고 가는 그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일순 공포가 지배했다. 비밀 경찰이다 하는 탄식이 TV를 보는 사람들 입에서 절로 흘러나왔다. 이 넘치는 자유의 시대에 은밀한 자들이 도처에서 사람의 옆구리를 노리면서 앉아있었다니 공포가 쭈삣하게 일어선다. 이런 장면을 백주에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대통령실은 규정에 따라서 규칙에 의해서 처리되었다는 역시 독재 형식에 딱 맞는 언어를 되풀이 강조했다. 그러나 이럴 수는 없다. 바라는 자 입을 틀어막고 허리춤을 움켜쥐고 달랑 드러내는 이런 폭력배적 활극은 과거 색바랜 청바지 복장을 하고 와! 하는 함성소리를 내세워 시위대를 덮쳤던 백골단의 전유물이었다. 문제는 지난번 전주에서의 사태가 정확하게 되풀이되었다는 점이다. 되풀이되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묵시적 명시적 재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주 전주에서의 사태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렇게 끌려나간 그것을 말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경호원이 졸업생 복장 가운을 입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끌어내는 장면을 보고, 오늘 아침에 인용할까 말까 하다가 인용을 안 했는데, MBC가 옛날 오바마 대통령 연설 중에 뒤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비두더라고요, 오바마가. 사람들이 이제 제지하려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보면, 한국은 아직 멀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멀쩡한 청와대는 안 오고, 여기는 뭐, 구중궁궐이고, 그래서 예산 들어가지고 용산으로 갔는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대통령 중에 가장 권위주의고, 가장 구중궁궐에 갇혀있는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가장 국민들과 대화하지 않은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저 위에서 예산 환수해야 돼요. 용산으로 옮길 때 들어간 예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거 예산 낭비했어. 넘어갑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가 2월 18일, 어제 올라온 겁니다. 이게 2017년 2월 18일, 그러니까 탄핵을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시청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하고 같이 있던 MBC 국장님, 정영투 씨 분에게 나 좀 사진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절 찍은 건데, 제가 이런 글을 같이 올렸습니다. 시청 앞 태극기 집회에서 지금 이 순간 거짓이 편이 아닌 진실의 편에 서게 해주신 신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때 저하고 같이 계셨던 수많은 애국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태극기 집회를 이끌었던 여러 지도자들이 전략적 마인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때 태극기를 들었던 지도자들이 뭉쳐서 전략적 마인드로서 진짜 애국 우파 지도자를 뽑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훌륭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지금 내란범, 파렴치범이 국회의원 후보를 고르고 있는 이 아주 못된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요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가려워서
이승만 대통령을 계속 욕하고 있어요. 4.15가 왜 일어났나요?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민주당은 입 다물고 있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는 왜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3.15 부정선거. 4.19 정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부정선거 하지 말라는 게 4.19 정신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왜 그 부정선거에서 입 다물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승만 대통령을 욕할, 비난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가 되는 대로 지금까지 비례대표, 비례대표 연합, 공천을 지금 국민 경선을 하는 명단, 후보 명단을 2, 3일 후부터, 내일부터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사히 경선을 치르고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47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7,000원씩 보내주신 분도 많고 47만원 보내주신 분도 있었고 147,000원도 보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을 받을 때마다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안고 이거 실패하면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로부터 비난과 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겁고 두려운 일을 제가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정당일이든지 5개월 만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무사히 경선을 치르고 후보 등록을 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농협 계좌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